안녕하세요. 작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필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필사, 요즘 갑자기 또 많이 핫하게 유행이기도 하지요. 왜냐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날로그 감성이 조금 많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 스물스물 이렇게 번지면서 예쁘게 글 쓴 그런 노트들도 많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볼 수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필사 정말 그냥 따라쓰기만 하면 좋은 건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책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필사의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첫 번째, 필사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내가 읽은 책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냥 책을 내내로만 읽으면 이게 오래 기억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다시 찾아보기도 되고 내가 이 책을 읽었나 말았나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독서 노트를 쓰거나 아니면 메모를 해놓는 과정을 통해서 글을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다시 보진 않지만 내가 해놓은 메모라든지 독서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 독서 메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필사가 글쓰기의 두려움을 좀 극복시켜주기도 하지만 필사가 또 책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내가 읽었던 분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한두 부분 정도만 꼭 기록하는 습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필사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필사를 하면 글쓰기 감각을 좀 익힐 수 있습니다. 펜을 손에 쥐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 원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감각이거든요. 그게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썼을 때 내가 처음 연필을 잡고 글을 썼을 때 그때의 감성과 기분을 조금 느껴보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필사를 하게 되면 글을 좀 더 다각도로 깊이 읽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그냥 읽는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손으로 따라 쓰는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문장에 담겨 있는 아주 고유한 내면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기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하시면서 그 문장들을 좀 음미하면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글쓰기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필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책은 어떤 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책은 사실 독서도 마찬가지지만 1번이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하셔야 됩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소설을 좋아하면 소설을 하시면 되고, 나는 비문학이나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이 담긴 그런 책들이 좋아? 그럼 그런 걸 하셔도 됩니다. 일단 1번은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좋아하는 책만 계속 했더니 좋은 문장들은 많은데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나? 라는 의구심을 또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휘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은유적인 표현에 좀 약한다든지 아니면 묘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다든지 나의 글쓰기에 부족한 면은 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족한 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책을 한번 선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내 생각을 쓰는 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좀 뇌생남들이 쓴 자기 생각이 투철하게 들어있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사회과학 서적이라든지 혹은 에세이인데도 내 주장과 근거를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런 책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난 묘사가 좀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소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 속에 한 인물에 대한 묘사라든지 혹은 상황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사하시면서 그 디테일함을 좀 몸으로 느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좀 어휘력이 부족하시다거나 아니면 은유에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시 필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시 한 편 필사하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멋있겠지만 글쓰기 또한 좋아진다면 너무너무 신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사는 내가 일단은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하시고요. 하시다가 좀 익숙해지시면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뭔지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사하기에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감히 이 책을 내 인생의 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좋은 책을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김진영 선생님의 상처로 숨쉬는 법입니다. 자, 김진영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으로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김진영 선생님께서 아도르도라는 독일의 철학자에 대한 강의를 해놓은 클립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철학책이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게 읽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일 철학과 또 유럽에 걸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와 문학가들의 이야기, 또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다소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지연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내 내면에 깊이 있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었는데 내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 아주 다양한 담론들이 담겨 있어요. 글쓰기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조금 깊이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갑자기 나는 왜 글을 쓰는가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책을 통해서 그분의 쓴 이야기들을 통해서 독서는 왜 하는가, 글쓰기는 왜 하는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그 문장들을 발췌하신 다음에 그것에 덧대어서 자신의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이게 또 글쓰기에 쏠쏠하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필사의 좋은 점, 또 필사하기 좋은 책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책이든 상관없고요.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도 여러분의 글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